디즈니 못지않게 좋은 IP가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드림웍스, 슈렉, 쿵푸팬더, 마다가스카, 크루즈 패밀리 등이 있습니다만 드림웍스는 드래곤 길들이기를 첫 실사화 타이틀로 꼽았습니다. 막상 보니 그럴만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원작 감독인 딘데블 로이스가 실사판도 연출을 맡은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개봉한 이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과연 어땠는지 제대로 파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외딴 섬 버크의 요새 같은 마을, 바이킹들은 해충 같은 드래곤들에게 걸핏하면 습격을 당해 풍비박산이 나고 있죠. 드래곤을 죽이는 게 최고의 영예인 이곳에서 가장 용맹한 족장 스토이크의 아들로서 드래곤 사냥꾼이라는 헛된 꿈을 갖고는 있으나 사실 싸움과는 거리가 아득히 먼 호전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발명소년 히컵이 우연히 악명 높은 레전드 드래곤 나이트 퓨어리를 잡게 되고 마침내 만난 드래곤과 조금씩 거리를 좁혀 나가더니 투슬리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반려 드래곤처럼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웬걸 이 드래곤이라는 친구들이 알고 보니 나름의 다양한 습성을 갖고 있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히컵이 깨닫게 되죠. Everything we know about dragons is wrong. 그렇게 터득한 지혜를 통해 드래곤 사냥 훈련에서는 기지를 발휘하는 한편 투슬리스의 날개를 고쳐주고 길들여가는 이중 생활을 하다가 전사 족장바라기 아스트리드에게 딱 걸려버리더니 드래곤 둥지의 비밀까지 알게 되는 두 사람. 그런 가운데 히컵은 마지막 시험 때 드래곤을 죽이지 못하고 투슬리스의 존재마저 들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스토이크는 투슬리스를 통해 둥지로 가서 드래곤을 섬멸할 계획을 세우지만 거기엔 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여기까지가 드래곤 길들이기의 대략적인 스토리. 완전히 아는 맛 그대로입니다. I'm not one of them. 그럼 뭐가 다를까요? 사실 실사판으로서의 야심은 온데간데 없이 원작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긴 합니다만 이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가 접해온 실사판들은 과거 원작의 인기를 지렛대 삼아 시작 전부터 높이 서 있으면서도 과거를 일부 부정하듯 현대화를 빙자해 세계관과 캐릭터의 일부를 전복시키거나 불필요한 뭔가를 주입하고 끼얹었죠. 드래곤 길들이기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아는 맛인데 그 맛이 좋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원작을 상기시켜 갈 뿐입니다. 새롭진 않지만 잘 만들어진 배경, 과장을 덜어낸 동일한 묘사들이 원작의 정취를 고스란히 재현하면서 실사판답게 적절한 무게감을 주는 것이죠. 1편이 나온 게 15년이나 됐으니 그렇게 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특히나 질감과 생물 같은 묘사를 더하고 눈동자를 예쁘게 키운 투슬리스의 디자인이 이 영화의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좀 더 박진감 있게 밀고 당긴 촬영이라든지 I brought you something. Matching set. Keeps her close, you know. Thanks. 엄마의 흉갑으로 만든 투구를 건네받는 장면 등은 진짜 배우의 표정과 연기가 있어서 좀 더 감정을 흔들고 한층 더 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훈련이나 전투 장면의 소소한 설정들도 살짝 변경이 있는데요. 투슬리스가 아스트리드를 나무가 아닌 절벽에 매달리게 한다든지 히컵이 드래곤을 다루는 과정도 민들레시아처럼 몇몇 추가된 설정들이 있다든지 말이죠. 대세엔 지장이 없으나 한층 디테일하게 또는 다이나믹하게 스토리보드를 바꿔놨습니다. 사실상 게임으로 치면 고티 에디션 마냥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건 최후반 거대 드래곤 전투인데요. 트리케라톱스 같은 원형은 유지하면서도 사이즈를 극적으로 키웠고 그 덕분에 클라이막스의 고조감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스펙터클은 정말 최상이었네요. 98분짜리 원작에 비해 27분이 늘어난 125분이니 갈등 구조나 대화에도 좀 더 여유가 있고요. 엄마가 부재한 히컵과 스토이크의 부자 관계도 밀도가 약간 늘었습니다. 반면에 원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장면들은 덜어냈죠. Not so fireproof on the inside, are you? 이런 요인들 때문인지 원작과 같은 장면이어도 히컵이 투슬리스를 타고 자유자재로 활공하는 장면에서 묘하게 쾌감이 더 있습니다. 아바타에서 도르크막토를 타게 된 제이크보다도 말이죠. 섬, 하늘, 숲 이런 자연환경 묘사는 애니메이션에 비해 컬러가 톤 다운되어 있어서 실사로 보면 다큐처럼 시각적으로 좀 지치는 감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추가 변경점들이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를 더하거나 바꾸겠다가 아닌 결점을 줄여나가는 자세로 아주 약간의 신선함을 더해 더 극적으로 가고 공감도를 많이 끌어올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tick with me. I'm the first Viking who wouldn't kill a dragon. 이 영화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했고 제가 대본을 쓰는 시점엔 해외 리뷰는 전무한 상황인데요. 어쩌면 원작에 비해 너무 각색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세세하게 보면 원작의 뼈대와 장점을 유지한 것은 맞지만 많은 부분을 고민하는 흔적이 보였는데요. 모두가 아는 맛의 원작의 실사판으로서 좀 더 감정적으로 추억과 기억의 힘을 환원하는 그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요즘 헐리우드 아시잖아요. 딱 비판을 면할 정도의 인종과 체형의 다양성이 있고 많진 않지만 캐릭터의 감정 변화나 편집이 다소 애니메이션처럼 갑작스럽거나 생략적인 순간이 있긴 하고요. 대사도 스트레이트한 구간이 있습니다.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대사들은 살짝 밋밋하게 또는 모호하게 실사판답게 했어도 좋았겠다 싶고요. 하지만 사소한 점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흥행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장을 보태자면 애니메이션 실사판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요. 드림웍스도 나름의 르네상스가 있었고 디즈니의 시행착오와 흥망성쇠를 지켜본 뒤에 낸 결론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원작도 2편이 더 잘 됐으니까 반드시 속편이 나올 기세고요. 저 역시도 팬으로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끝으로 딱히 특별관을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아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일반관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요. 스크린도 휘어있듯이 왜곡이 있어서 화면 일부는 밝고 일부는 또 너무 어두웠거든요. 공조시설도 엉망이어서 상영관 공기가 너무 답답했고요. 뭐 한국 극장들이 열악한 부분이 분명 있긴 있는데 극장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차라리 좀 괜찮은 상영관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고 난 뒤에 여러분의 감상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